안녕하세요. 네, 경단기에서 경찰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혜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역사물 관련돼서는 역사물을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경찰학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이 경찰학 하면 느껴지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아, 지루하죠. 예, 제가 봐도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초로 제가 사례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경찰학을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장면을 보면서 아, 이런 거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한테 경찰학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이저건 관련돼서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니, 젊은 놈이 이렇게 사람을 패. 아니, 맥주병은 아니지. 테이저건을 이렇게 쐈다고?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우리 와이프 임신했단 말이야! 젊은 남자가 남편을 때리니까 아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때리는 젊은 남자를 지금 막 치려는 순간 그때 테이저건을 지금 경찰이 쏜 겁니다. 사건은 뭐 문제될 게 없죠. 이렇게만 보면 간단하죠. 사실 테이저건이 뭐 같은 말로 뭡니까? 경찰 장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 장구라는 것은 우리 경직법에서도 배웠죠. 공무집행에 대한 항고를 하거나 또는 체포나 범인에 대해서 현행범, 중범죄자를 체포할 때, 도주를 방지할 때, 그리고 타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장구를 쓰죠. 그러니까 테이저건도 전자충격기, 이제 장구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남편을 때리는 그 젊은 남자를 맥주병으로 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테이저건을 쏠 수 있죠. 이거는 지금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임산부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법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8조를 보시면 전자충격기, 즉 테이저건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저건은 경직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행범이라든지 이런 범죄자한테 쓸 수 있지만 14세 미만 그리고 임산부 2명한테는 테이저건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이 여성분이 만약에 임산부가 아니었다라면은 사실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임산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생한 거는 좀 전극침 형태예요. 이렇게 전극침 형태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얼굴을 향해서 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같은 동법 8조에 나와 있어요. 전극침을 만약에 얼굴에 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얼굴에 쏘면 얼굴 마비가 올 겁니다. 또는 재수없으면 진짜 사망까지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중앙경찰학교를 가시면 전자충격기 테이저건을 맞아볼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한번 지원해서 맞아보시면 얼굴에 쏘면 이거는 뭐 큰일 나겠구나. 그걸 몸소 겪으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 좀 볼까요? 지금 이광수가 총을 쐈네요. 칼을 든 사람한테 총을 쐈어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같은 경찰을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총을 쐈는데 이제 직접 쏜 건 아니고 이제 지금 3발을 쐈는데 지금 2발을 그냥 맞춰버렸네요. 이거는 좀 슬픈 장면이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딱 현직에 들어가셨을 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일단은 경찰이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은 공포탄을 발사하고 2방을 직접 그 사람한테 총기를 지금 발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합법일까요? 위법일까요? 경찰이라고 해서 함부로 총기를 쓰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경찰이 실탄을 함부로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쏘면 이거는 뭐 징계를 넘어서 범죄가 되죠. 근데 경찰도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당연히 범죄자한테 총기를 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직법에도 총기 사용 규정이 있긴 있어요. 경직법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 장비 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123조가 있어요. 저희 123조에 보시면 총기를 사용할 때 여기서 말하는 총기라는 거는 권총, 소총 이런 걸 말합니다. 이제 아무나 일반인을 향해서는 총기를 쏠 수 없다. 그래서 뭐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중범죄자들한테는 총기를 쏠 수 있고 또는 대간첩 작전을 수행할 때는 총기를 쏠 수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본다면 거기에 제10조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총기 관련돼서는 규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경찰 장비 관리 규칙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여기 지금 장면에서는 이 사람이 그 요건을 잘 갖췄을까요? 갖췄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범죄자가 칼을 들고 올라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경찰은 두 방이 찔린 상태고요. 그러니까 일반 타인도 다쳤고 경찰관도 지금 치명적인 그런 위협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리상으로 당연히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법적인 요소가 있고요. 잘 대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징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징계를 한번 조금만 또 보겠습니다. 징계를 조금만 영상을 보면요. 범인을 놓친 거네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넘겨주고 가는 거구나, 지금.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지어오는 사람한테 피의자 네가 좀 해라 그러고 넘겨주고 갔네요. 근데 없어, 피의자가. 줄 타고 매달려 있네. 도망가고 있네. 아이고, 서서 이제 징계를 받네요, 결국에는. 영상이 좀 복잡하네요, 내용이. 그러니까 보면은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 2명이 출동을 했고 거기서 피해자를 혼자 둔 거, 혼자 두고 지어오는 경찰한테 가서 네가 좀 피해 의자 좀 담당하고 있어라. 그 사이에 지금 범죄자가 도망을 갔네요. 우리 이게 과연 징계 사유가 될까요? 따져볼 요소가 좀 많죠. 드라마 상에서는 징계를 받았는데 왜 징계를 받았냐면 일단은 3가지가 있죠. 위법한 행동을 했거나 또는 근무 태만했거나 또는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그 3가지가 있으면 징계 사유가 되죠. 근데 여기서 범죄자를 놓쳤다,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그러면은 경찰이 못 잡는 범죄자는 뭐 다 위법한 경찰이 되나요? 위법은 아닌데 문제는 태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태만에 매뉴얼을 잘 안 지켜도 태만으로 좀 들어갑니다. 범죄 현장에서는요, 피해자를 절대 혼자 두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가 않았다면 그것도 일종의 당연히 태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중범죄자예요. 그 중범죄자는 당연히 경찰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신경을 안 쓰고 그대로 뒀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태만으로 들어가서 징계를 받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제 3명 중에 누가 그럼 징계를 받아야 될까요? 일단 만약에 공동 책임이다 그럼 3명 다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1명만 책임을 졌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지원을 간 경찰은 가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큰 잘못이 없다고 봐야죠. 가자마자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인수인계를 받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인수인계를 하려던 사람이 일단은 큰 잘못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면 우리 징계위원회가 올해 들어서 최근 또 개정이 됐죠. 징계위원회는 총 11명에서 51명의 그런 위원들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이나 또는 기관장이 4명에서 6분의 위원들을 모시고 징계 회의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위원회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현직에 다 가셔서 경찰 임무를 수행하실 텐데, 오늘 본 것 중에 이제 3가지. 총기 사용 요건, 그 다음 테이저건, 장구 사용 요건, 그리고 징계 관련된 요건,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숙지를 지금 하시면 나중에 돼서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가지 정도로 경찰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게 사례형으로 지금 풀어봤고요. 지금 이거는 1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다면 2탄으로 아마 계속 이어질 겁니다. 2탄, 3탄 해서 쭉 이어질 거니까 많이 호응해 주시고 많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재밌게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또 더 좋은 그런 소재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